자, 9교시 챕터 2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자, 항등식은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입니다. 등식입니다. 등식. 자, 표현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x의 실수 x에 대해서 혹은 실수 xy에 관해서, 그러니까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자, 이런 말이 있으면 x에 뭘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면 xy의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혹은 x의 값에 관계없이, 자, 이런 말 들어가 있어도 항등식인 거예요. 뭐 y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것도 똑같죠. 자, 혹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혹은 y에 대해 성립한다, xy에 대해 성립한다, 이런 것도 항등식의 표현입니다. 자, 같은 표현으로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이렇게 표현돼도 항등식입니다. 자, 항등식 기본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식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랑 이렇게 한쪽으로 모여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자, 식이 한쪽으로 모아져 있는 경우는 xy 자리, 이게 항등식이라고 하면 x와 y 자리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 0이 되려면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 되고 c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xy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은 개수를 찾는 형태의 문제가 많아요. 개수. 어차피 xy 값을 못 찾습니다.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자, 식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는 같은 식이 돼야 됩니다. 같은 식. 0이 왜? 같은 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좌변의 x계수 a와 우변의 x계수 a-가 같은 값이 돼야 되고요. 좌변의 y계수 b와 우변의 y계수 b-가 같아져야 되고, 좌변의 상수항 c와 우변의 상수항 c-가 같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개수가 같아져야지 항등식이 된다는 거. 자, 개수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고, 미정계수는 이제 모르는 개수 찾는 건데, 찾는 방법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개수비교법은 이 위에서 본 방법이 개수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더해서 0이 되려면 이 모든 개수들이 다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같아지려면 x계수끼리 같고, 이렇게 같고, y계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치대입법은 어떨 때 쓰냐면 식의 항이 많고 좀 복잡할 때.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1은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ax x 마이너스 1. 자, 2차식으로 볼게요. 2차식. 2x 제곱 플러스 1이다. 자, b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플러스 c x x 플러스 1, 이런 식인 경우. 자, 식이 일단 길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치 대입법,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요 b랑 c를 모르니까 얘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똑같은 항이 있죠. 똑같은 1차식이 있습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릴게요.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자, 얘도 마이너스 1 넣어야겠죠. 제곱해서 1 되고 곱하면 2죠. 1 더해서 3이네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a가 되죠. 자, 이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이 부분들이 없어져요. 따라서 a는 양변 2로 나눠서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a 값을 찾을 수 있고, b를 찾기 위해서 a랑 c를 없애려면 이 x에 0을 대입해 버리면 되죠.
그럼 없어집니다. 두 식이. 자, 여기도 0 넣어야 되죠. 그럼 1 남습니다. 자, 그럼 1은 자 0, 0 집어넣으면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b가 되네요. b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c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c를 남겨야 되고 a랑 b 없애야 되니까 자 똑같은 요식 보면 x에 1 대입해 버리면 돼요. 그럼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1을 대입하면 2c가 되죠.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 1 더해서 3이네요. c도 2분의 3이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입니다. 식이 복잡할 때 혹은 방금처럼 이런 같은 인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같은 인수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일 때 쓰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자, 이게 또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식이 있습니다. a라는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이 식은 주어져 있고 이 식도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모르는 거고 얘도 몰라요. 자, 문제는 몫이 문제예요. 몫을 없애버리시면 되죠. 몫을 모르니까. 자, 몫을 없애는 방법이 이 값이 0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자, 여기 x 자리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넣겠죠. 이때 나머지 r이 된다. 이런 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라는 식을 fx로 되겠습니다.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이때 나머지를 찾으라고 하면 이 몫을 모른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몫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x에 3을 넣는 거죠. 그럼 f3은 그대로 나머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나눈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3을 이 자리에 대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를 바로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고요. 자, 인수 정리는 이런 겁니다. fx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있는데 나머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 정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똑같이 나머지 정리처럼 x에 1을 대입해 볼게요. 이게 0이 되도록. 그럼 없어집니다. 그죠? 자, 여기도 1을 넣어야겠죠? 그럼 f1은 0이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으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인수 정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립제법은 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이 묶여서 나오는데 자, 인수정리는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있다. 자, 이 식의 인수를 찾아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기가 까다롭잖아요. 뭐 요거는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인수 정리를 먼저 쓰는 겁니다. 인수 정리. 그러니까 인수 정리 뭐냐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식의 값이 0이 되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원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 중에 있다라는 건데 저희는 대체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얘 1을 집어넣으면 x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그죠? 자, x에 1을 대입했을 때 식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건 자, 이 식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또 다른 식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요 식을 찾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하는 거예요.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은 묶여 다니는 겁니다. 자, 조립제법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요 예를 그대로 갖다 쓸게요. 자, 개수들을 모두 가져옵니다. 개수 3차, 2차, 1차 상수항. 자, 저희가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됐으니까 여기 1을 가져와요. 자, 이건 방법 자체를 익히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 설명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자, 맨 앞에 1은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하는 거예요.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려오고. 자, 0이 됐죠? 인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인수가 맞다. 자, 이 남은 이 부분이 바로 이 몫입니다. 몫. 자, 끝에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이에요. 따라서 몫이 나온 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얘는 또 따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죠. 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은 같이 묶여서 간다라는 거고, 조립제법은 몇 번 해보시면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